반가워요 5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인권을 존중하는 삶 5번째 시간,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권 신장을 위한 옛날의 여러 제도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임금의 행차 때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임금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던 제도는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격쟁이었죠. 격쟁을 이용하기에 한계점이 있기는 했지만 임금 앞에 나서서 형장을 맞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도 많은 백성들이 사용했었다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옛날에 사형을 판결할 때 억울하게 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재판을 몇 차례 했었나요? 지금과 동일하게 3번의 판결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배울 내용인 인권 침해와 관련된 최근 뉴스를 하나 준비했어요. 함께 봅시다.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흑인 남성 사망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이라는 2개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흑인 남성의 목을 강하게 짓누릅니다. 흑인 남성이 숨을 쉴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관련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미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흑인 단체는 흑인을 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This is not a black people issue. This is a human issue. And if you are a human being, you should be outraged about what happened yesterday. You should be ready to stand and fight with us and demand that it never happen again. 수천 명의 시민들은 거리에 나와 인종차별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최루탄이 터지고 인근 상점이 약탈당하는 등 시위는 점차 과격해지는 양상. 유명인들도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는 숨을 쉴 수 없다는 문구가 적힌 옷을 입은 사진을 SNS에 올렸고, 흑인 래퍼 스눕독도 우리에게만 정의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의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여준다고 비판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애도하면서 미 연방수사국과 법무부에 직접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영상 잘 보았나요? 뉴스에서 최근에 여러 번 다루어서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선생님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권리인 인권이 침해받고 있고 그 이유가 인종이라는 것이 더 마음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흑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마틴 루서킹이 살아서 이 사건을 접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봅니다. 교과서 101쪽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살펴봅시다. 학교에서 하는 건강검사 때 친구의 몸무게를 다른 친구에게 알려주거나 친구의 수첩을 몰래 보는 등의 행동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됩니다.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놀이에서 친구를 빼는 등의 편견이나 차별, 사이버상의 폭력을 포함한 모든 학교 폭력은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영상을 멈추고 정리합니다. 교과서 103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안전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놀이터가 1년 넘게 수리되지 않아 친구들이 놀고 싶어도 놀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은 어린이의 인권에는 자유롭게 놀 권리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놀 권리. 이전에 배웠던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도 31조의 휴식, 놀이, 오락,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로 정하고 있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의 놀 권리가 다시 보장되는 날이 돌아오기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은서가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을 때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인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외모, 국적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네요. 나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 주어야 하므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지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례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각장애인인 민준이 삼촌이 수영장 안쪽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지 않아 이동이 힘들다는 내용과 할머니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을 뿐더러 택시비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는 사례가 나와 있네요. 시각장애인인 민준이 삼촌과 할머니 모두 생활을 할 때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네요. 이런 분들을 교통약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례들은 교통약자들이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영상을 볼까요?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용 대상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 기타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으로서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려운 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마지막으로 과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2쪽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참고하여 내가 경험한 인권 침해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면 포스트잇에 쓴 후 102쪽에 붙입니다. 포스트잇이 없다면 그냥 쪽지에 써서 붙여도 무방합니다. 경험을 쓸 때는 교과서 예시를 참고해요. 구체적인 상황과 그런 일을 당했을 때의 나의 기분이 어땠는지도 쓰도록 합니다. 친구가 내 키가 작다고 놀리려고 아랫동네 공기는 어떠냐고 낄낄거리며 물었던 상황과 그로 인해서 속상하고 나빴던 기분을 씁니다. 내가 침해한 경험을 쓸 때는 그 친구의 기분이 어땠을지를 생각해서 씁니다. 두 번째 질문에도 답해봅니다. 인권을 침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하여 교과서에 바로 적습니다. 오늘 과제는 등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학습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